어제 부산 여행 가서 사온 유소풀 향수랑 르라보 향수입니다. 유소풀에서는 50ml랑 15ml를 팔고 있고요. 15ml 향수를 사봤어요. 쓰다 보니까 조금 저한테 안 맞고 그러면은 아예 방치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몇 번인지, 몇 번 향인지도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향수 이름들도 적혀져 있고요. 유소풀 향수에서 구매한 향은 세이셸스라는 향을 샀습니다. 시트러스 계열들로 샀는데 유소풀 향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맑은 향들도 비누 향이 좀 기본적으로 있는 느낌이에요. 끝 느낌에서 특히나 느껴지는 편이라서 약간 완전히 깔끔하고 시원한 느낌 원하시는 거라면 이 향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곧 이제 베르가모트와 관련돼서 향수를 지금 안내를 해드리려다 보니까 이 향을 구매하게 됐는데요. 깔끔한 향을 산다고 했는데도 보류제 역할을 하는 향이 좀 그런 비누 향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감귤의 그런 껍질 느낌이 조금 나는 편입니다. 하부 향수는 이렇게 디스커버리 세트로 구매를 했고요. 새로운 향이 지금 디스커버리에는 없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구매했어요. 1.5ml에 9,000원이라서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르라보 디스커버리 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라벨지를 붙여주시는데 제가 이제 따로 라벨링 이름을 할 수가 있어요. 뒷부분에는 들어간 향료 이름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사용 방법이라든지 나중에 어디서 구매하면 되는지 등 좀 표기가 되어 있고요. 제가 어느 지점에서 구매했는지도 따로 이렇게 용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왠지 좀 보관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거는 디스커버리 제품이고 르라보에서는 겉보다는 이 향에 조금 더 집중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케이스를 열어보면은 다양한 르라보 향들이 나와 있고 저는 이게 뭔지 궁금했어요. 향에 대한 여행을 떠나는 방법으로 하나를 선택을 하고 팔이나 목에다가 뿌려보고 다른 쪽에다가도 다른 향으로 한번 뿌려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자나 남자가 너를 따라오지 않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재밌는 내용들을 표현을 하고 있고 집1 같은 경우에는 디스커버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따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작은 봉투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계세요. 이것도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따로 환경 오염이 되지 않는 비닐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맨 처음으로 시향해볼 향은 암브레트입니다. 암브레트는요, 히비스커스 꽃의 씨앗인 암브레트 씨드를 이제 표현한 향인데, 이 암브레트가 유명해진 게 요즘엔 이제 동물 보호를 위해서 대체제를 찾고 있는데 식물성계에서 이런 버스크 느낌을 낼 수가 있어서 쓰이고 있고 르라보 자체의 이 암브레트 향에서는 처음부터 암브레트 향을 표현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사과랑 배, 시트러스, 그 다음에 프루티한 느낌을 가미해서 순수한 느낌의 아기 피부처럼 머스크한 느낌을 표현했다고 적혀져 있어요. 오히려 기존 머스크를 좀 느끼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이런 깔끔한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어서 포근함보다는 깨끗한 부드러움에 가깝다고 느껴지고요. 지속력은 르라보 향 안에서 가장 낮게 느껴지지만 향수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좀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쓰기에도 이 향은 좀 좋은 편일 것 같아요. 사과랑 배 느낌이 굉장히 주된 느낌으로 나는 편이고 점점 그 머스키한 느낌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고 가볍게 쓰기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라방드입니다.
라방드는 찾아보면 호불호가 꽤 갈리는 향수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기존의 이 라벤더들은 향수에서 푸제르 타입이나 코튼 느낌에 사용되는 향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르라보에서는 이런 기존의 이미지인 할머니 댁에 있는 고풍스러운 욕실 세면대에 있는 보라색 비누나 이제 코튼 느낌이고요. 오크모스가 섞인 이발소 향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이거는 푸제르 타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상큼한 베르가몬, 네롤리에 톤카빈을 블렌딩해서 새로운 해석을 했다고 표현을 해놨는데, 다른 분들이 평가한 의견의 갈림을 보면은 브로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라벤더는 한 방울 정도 들어가고 대체로 우디 느낌이 강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좋다고 표현하신 분들은 라벤더 향이 잘 느껴져서 괜찮았다든지 기존에 좋아하던 스타일이어서 마음에 들었다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처음에는 라벤더 향이 잘 났는데 끝으로 갈수록 우디 계열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서 양쪽의 느낌을 모두 이해할 수 있었지만, 르라보에서 표현한 이발소에서 벗어난 느낌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디 느낌을 선호하는 편이고, 브로우이신 분들은 우디 계열보다는 코튼 계열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호이신 분들은 라벤더 향을 좀 더 잘 감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 선호도에 따라서 느끼는 향의 강도 차가 있으니까요. 지속력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 시원하고 묵직한 편인데, 우디 계열을 좋아하시거나 남성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더 권해드릴 것 같아요. 다음 향은요, 때마차입니다. 때마차는 르라보에서 크리미한 무화과 노트가 스며든 말차 티 어코드는 부드러운 베티버와 입체적인 질감의 시더우드를 베이스로 하며 매혹적인 비터 오렌지와 어우러져서 기분 좋은 균형을 이룹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향하실 때 이런 설명만 보고 시향을 하신다면 굉장히 놀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직업상 말차 자체의 원료를 맡았기 때문에 처음에 기대를 하지를 않아서 많이 놀라진 않았는데, 이제 제가 처음에 말차 향이라는 향료를 맡았을 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내가 알던 말차는 이 말차 케이크나 말차 라떼, 이런 식음료, 디저트의 향을 기대했는데 그야말로 씁쓸한 느낌의 말차 가루가 나무에 기생하고 있는 이끼 느낌이라는 생각은 사실 좀 후에 한 번 더 맡으면서 들었고, 아주 그냥 처음에 느꼈을 때는 이 자체가 너무 강해서 충격이었어요. 최소한 씁쓸하지만 좀 은은하게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말차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많지만 일단 오늘은 이 때마차를 시향하는 날이니까 각설하고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때마차는 상탈과 비슷한 지속력을 가지고 있고, 약간 이런 우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마니아틱한 느낌으로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래된 책 냄새라든지 진한 우디 느낌을 깔끔하게 느끼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무화과 느낌이 잘 나고, 오히려 처음에 막 뿌렸을 때보다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크리미한 느낌이 미들이라든지 베이스 쪽에 해당하다 보니까 말차를 이렇게 감싸면서 올라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잔향으로서의 때마차는 우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남는 느낌이라서 저는 우디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더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다음 향으로는요, 일랑입니다. 일랑은 사실 많은 표현이 필요 없을 정도로 첫 향부터 일랑일랑 꽃 향이 가드니아랑 함께 굉장히 부드럽게 잘 올라오고, 갈수록 르라보의 특이 베이스 향들이 정말 강하게 올라와서 내가 일랑을 뿌렸나 싶을 정도로 일랑일랑 향은 조금 금방 사라지는 편이에요. 일랑일랑 꽃 자체가 워낙 호불호가 강하다 보니까 이 기존의 향을 아시던 분들이나 자스민 계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추천드리고요. 지속력은, 그러니까 르라보 안에서는 좀 약한 편이지만 이끼나 패출리 향들이 좀 가볍게 올라오는 편이라서
저녁이나 오후에는 내 피부 내음에 스며든 것처럼 올라와서 약간 섹슈얼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 다음 향은 베르가못입니다. 베르가못은 스프레이 캡 형식이 아니라 캡으로 이렇게 막에만 되어 있는 형식입니다. 베르가못 향은 원료 자체만 있다면 정말 가볍고 금방 날아갈 재료인데 패티그레인이랑 자몽으로 베르가못의 입체감이 좀 생긴 느낌이고요. 강하지 않은 베티버와 엠버, 머스크가 좀 깔끔하게 지속력을 높여줘서인지 뿌렸을 때 금방 날아가겠는데 했던 그 향들을 굉장히 오래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요. 깨끗한 시트러스 향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해드리고 지속력은 르라보 안에서 약한 편에 속하지만 저라면 자주 뿌리면서 즐길 것 같아요. 그래서 향수에 입문하시는 분이나 레이어링용으로 사용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조금 묵직한 향을 원하는데 너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스럽다라고 느껴지시면 하체 쪽에다가 무거운 향들을 쓰시고 상체 쪽에다가는 이렇게 베르가못 향을 사용해 주시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런 가벼운 느낌이 나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나는 잔향을 천천히 느낄 수가 있어서 이런 향들은 그런 레이어링으로 사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시트러스들을 표현을 할 때 잔향으로 코튼 느낌이나 파우더한 느낌들을 잔향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깔끔하고 과일의 껍데기 느낌, 시트러스 감귤 계열들의 껍데기 느낌이 정말 잘 표현이 돼서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향은 네롤리입니다. 네롤리는 비터 오렌지라고 우리가 식용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오렌지 꽃에서 추출한 향입니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이름이라 조금 친숙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원료로서의 네롤리는 가벼운 상큼함이나 깔끔함이 있는 향인데요. 르라보에서 네롤리 향에는 로즈, 머스크, 만다린, 오렌지, 자스민, 바닐라가 있어서 약간 첫 느낌은 톡 쏘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도 그렇게 너무 쏘듯이 나지는 않고 약간 산산 느낌처럼 톡한 느낌이 있는데 갈수록 오존의 공기 느낌이 드는 향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느낌이 부드러우면서 약간 아쿠아틱한 느낌들이 강한데요. 시간이 갈수록 이런 공기 느낌, 아쿠아틱한 느낌들은 피부에 보통 잘 스며들어서 여성적인 느낌이 드는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플레르 도란저입니다. 이 향의 첫 무게감으로 치면은 베르가못과 네롤리 중간 정도라고 드는데 시간이 갈수록 남는 잔향의 무게감으로서는 중간 정도가 아닐까. 천연 오렌지 블러썸 원료에 맑은 꽃과 머스크, 베르가못, 패티그레인으로 풍성하게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앞선 베르가못 향에도 들어가 있던 이 머스크, 패티그레인, 오렌지 블러썸이 들어가면서 좀 더 달콤하고 부드러우면서 무게감이 더 생겼어요. 베르가못 향이 봄의 느낌이라면 플레르 도란저는 여름에 사용하기 더 좋은 느낌이 들어요. 여전히 향은 잘 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시트러스 계열들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있는 그대로의 시트러스 느낌들이 강하게 느껴지는 순으로는 베르가못과 플레르 도란저, 그 다음에 네롤리 순이 될 것 같아요. 네롤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아쿠아틱한 물내음들이 끝에서 계속해서 더 빠르게 올라오는 편이고 베르가못은 맨 처음에 뿌렸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쌉쌀한 느낌이나 과일향, 좀 싱그러운 느낌들이 더 살아있어요. 그에 반해서 이제 오렌지 블라썸 같은 경우에는 꽃내음도 조금씩 느껴지는 편이고 모든 거는 이 세 가지 비교했을 때 말씀드리고 있어요. 다음 향은 로즈입니다. 로즈는 사실 시향해본 향들 중에서 르라보 안에서 제일 별로였어요. 약간
향 이름이 주는 향에 대한 환상이나 기대감이 있는데 너무 정반대인 느낌이 들어서 사실 저한테는 불호였지만 일단은 시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피부에 뿌리기 전까지는 르라보에서 표현한 느낌이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로즈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장미 향이 나면서도 약간 짙은 느낌들이 뒤에서 바로 올라옵니다. 전체적인 향은 커밍과 올리바놈 때문인지 피부에서는 약간 암내 비슷한 느낌이 강하게 올라와서 우리 정서와 맞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정도 안 맞는다면 이게 스타일 적응을 못해서 그런다고 생각을 하고 몇 번 더 뿌려볼 텐데 이 향은 사실 더 뿌릴 자신이 없어요. 지속력은 르라보에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특유치 때문에 여름보다는 그 느낌이 시간이 갈수록 좀 더 따뜻하고 무거워서 겨울에 뿌릴 것 같아요. 다음 향은 베이입니다. 베이향 같은 경우에는 르라보에서 비가 내린 뒤 땅에서 나는 촉촉한 느낌을 담아내서 이름을 워터로 지을 뻔했다고 해요. 주니퍼 베리 때문인지 시작할 때 좀 촉촉한 느낌이 굉장히 들고요. 베이는 불어로 베리라고 해서 이름이 이렇게 붙은 듯합니다. 가면 갈수록 건초에 좀 씁쓸한 느낌들이 들고 상탈보다는 조금 가볍고 그렇다고 아예 그린 계열은 아니라서 바로 상탈부터 쓰시기 부담스러우신 경우에 이 베이부터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우디를 너무 쓰고 싶은데 아직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이 베이를 추천해드려요. 완전한 우디보다는 좀 건초 느낌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어서 상탈 맡아보겠습니다. 상탈은 르라보에서 차세대 샤넬 넘버5가 될 것이라고 할 만큼 좀 자신있게 내놓은 작품인데요. 재료로 보면 카다멈, 아이리스, 바이올렛, 암브록스의 스모키한 우디 향이 어우러져 스파이시하고 가죽향이 맴도는 머스크노트를 완성합니다. 왠지 표현만 보면 약간 누가 번역해서 복붙한 느낌이 들어요. 여기에 요약으로 타오르는 모닥불과 스모키하게 날리는 연기, 빛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느껴지는 센슈얼한 무드라고 풍경이 상상되는 느낌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샌다루드가 불어로 상탈인데 이 향으로 인해서 여성분들이 우디에 입문한 사람들이 많았을 만큼 인기 있는 향들 중에 하나고요. 이 향은 뿌릴 때부터 나는 우디 하고 나무 결이 정말 강하게 느껴지는 향이에요. 지속력은 지금 르라보 안에서 제일 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르라보의 많은 향들의 베이스가 되는 특유치들이 이 상탈에서 좀 많이 느껴지는데요. 워낙 강한 향이다 보니까 뿌리실 때 너무 위에 번복해서 뿌리시기보다는 상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트러스 계열들로 좀 가볍게 레이어링해서 하체 쪽에다가 뿌려주시면 좀 올라올 때 은은하면서 또 나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너무 많이 뿌리게 되면 나도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다음 향은요, 떼누아입니다. 떼누아는 이름에 걸맞게 다크한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블랙티의 느낌을 표현했다고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위스키 느낌에 더 가깝지 않을까 하고요. 가죽 느낌이 전체적으로 묵직하고 부드럽게 끝에서 올라오는 편입니다. 지속력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정장이나 격식 있는 옷차림에도 어울리는 향수로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그런 메탈릭한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약간 남성분들이 뿌리셨을 때 좀 섹시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고 상상이 드는 향 중에 하나예요. 입생로랑의 립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떼누아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베티버입니다. 베티버는 베이와 상탈 중간의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 우디 계열 향이에요.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아서 기분 좋게 쓸 수 있지만 흙이 좀 다소 있는 편이라서 마른 흙내음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추천해드리지 않고요. 상탈과 비교할 만큼 지속력은 강한 편이고 강한 만큼 상체에 뿌리기보다는 마찬가지로 좀 레이어링해서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향 같은 경우에는 시트러스보다는 오히려 암브레트를 상체에 쓰시고 하체에다가 베티버를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향들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 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하나하나 맡다 보니까 조금 생각나는 것들도 많고 해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안내를 해드리고요. 다음번에 지금 여기에서 추가로 5가지 더 안내해드리고 다른 유용한 내용들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